어떤 차를 대체 타야 되는 거죠? 예? 아반떼도 막 나이 많으신 분들도 아반떼가 자꾸 운전이 편해서 많이 타서 옵션을 많이 넣고 가격을 올렸습니다. 코나도 올렸습니다. 우리는 뭘 타라는 거죠 대체? 네, 안녕하세요. 전기차 전문 채널 응카의 태상입니다. 오늘은 코나에 대한 소식을 가져왔어요. 최근에 유럽에서 코나 전기차가 공개를 했잖아요. 물론 한국에 들어오면서 좀 뭐 옵션이라던가 가격 같은 게 좀 많이 바뀌겠지만 일단 유럽에서 공개한 거 기준으로 좀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. 일단은 뭐 간단하게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리기 전에 맛을 보자면 몇 가지 이슈가 있죠. 가격이 일단은 뭐 한 300~400만 원 정도 오를 것이다. 그래서 이제 코나가 뭐 작년에 뭐 4천만 원대에서 4천만 원 중반까지 좀 가격 형성이 좀 이루어지고 보조금을 받으면 3천만 원대로 살 수 있는 차였는데 뭐 올해에는 보조금도 조금 줄어들고 가격이 뭐 300~400만 원 정도 오른다면 뭐 4천만 원대 중반도 아니에요. 뭐 조금 옵션 넣으면 4천만 원대 후반대에 많이 뽑으실 것 같은데 디자인도 야 이거 스타리아 디자인 또 여기다가 우려먹네 뭐 이런 말도 있고 가장 대표적인 말은 아마 이 말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. 그 돈이면 이마 다른 차 사겠다.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디자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전면부를 보면은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띠가 한 줄이 있어요. 이거를 심리스 호라이즌이라고 하는데 현대차가 약간 자기들만의 어떤 아이덴티티, 패밀리 룩으로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정말 획기적이에요. 지금까지 없었던 좀 디자인인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독특하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그 로보캅 있잖아요. 로보캅을 미래지향적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. 코나랑 현대 뭐 그랜저, 스타리아에 적용된 이런 디자인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래지향적이다라기보다는 조금 유치한 그런 감이 있는 것 같아요. 좀 너무 갔는데 약간 좀 과하다라는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.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앞에 전면부에 충전구가 있어요. 뭐 아무래도 EGMP 전용 플랫폼이 아니다 보니까 옮겨지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막 자료 조사를 좀 해봤거든요. 많은 유튜버분들, 기자분들이 전면부에 있는 건 좀 멋이 없다, 조금 아쉽다, 이게 좀 불편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 EV6를 타면서 정말 불편한 게 충전구가 옆에 달려 있는 거예요. 기름은 우리가 옆에서 이렇게 꽂아서 넣잖아요. 근데 이 급속 충전기는 정면에서 꽂아서 넣는단 말이에요. 근데 이 급속 충전기 줄이 굉장히 무겁고 빳빳하고 해서 이렇게 들어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돌려서 꽂는 게 은근 힘들어요. 그런데 이게 앞부분에 달려 있으면 뚜껑 열고 정면으로 꽂으면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수월하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제 생각엔 이제 뭐 전기차를 한 3~4년 정도 타다 보니까 앞부분에 있는 게 생각보다 편하고 좋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릴도 굉장히 깔끔해졌어요. 무늬 없이 이렇게 딱 박아놓은 모습이 정말 깔끔한 것 같습니다. 그 무늬 밑에 보면은 이 하단부에 약간 스키드 플레이트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픽셀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요.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깔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근데 저희가 뭐 아이오닉 6 때 리뷰를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하나하나씩 뜯어보면 좀 괜찮거든요. 막상 이렇게 크게 보면은 약간 좀 밍밍하면서도 둔탁한데 완전 이쁘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하고 아무래도 이 눈 라인 때문에 좀 적응하기 힘들다? 측면부로 넘어가 보면은 19인치 휠 사진을 좀 봤는데 되게 이뻐요. 코나가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. 우린 가격을 올렸지만 조금 더 고급지게 보이려고 좀 노력을 했다, 이런 티를 좀 내주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코나를 보면 되게 신기한 게 파팅 라인들이 막 있잖아요. 선들이 그어져 있는데 저는 유독 눈에 띈 게 루프, 창문에서부터 시작돼서 밑에 있는 도어 하단부까지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대각선으로 이렇게 라인이 하나 길게 그어져 있거든요. 이렇게 디자인을 한 게 저는 옆면이 단수라고 조촐하면은 역시 코나는 약간 좀 급이 좀 그랜저 및 소나타 및 아반떼 그 좀 어딘가의 SUV 형태인가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파팅 라인을 좀 되게 트렌디하게 나누다 보니까 옆면이 조금 날렵하고 우리 차 그렇게 만만하게 볼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. 요거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. 그 다음에 제가 정말 마음에 들었던 거는 요 클레딩 있잖아요. 밑에 부분이 바디 색깔이랑 동일하다는 거예요. 전기차가. 제가 오늘 코나 신형을 봤는데 일반 내연기관차는 요 클레딩이 바디 색깔이랑 좀 다르게 검은색으로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. 여기서 코나가 끝나는 게 아니라 하단부를 보면 검은색 라인이 이렇게 차를 한 바퀴를 싹 감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클레딩은 바디감이랑 일체가 되고 하단부는 검은색으로 싹 깔끔하게 둘러주니까 뭔가 되게 마감적으로 우수하다라는 느낌까지 들기도 합니다. 자, 그리고 후면부를 넘어가면은 후면부에서 또 일자로 이어지는 요 테일 램프는 이뻐요. 정말 이뻐요.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람으로 따지면은
보면은 눈이 있고 뒤통수가 있잖아요. 근데 이 코나 그랜저 뭐 스타리아 요 디자인은 지금 저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이어놓은 것 같은 거예요. 뒤도 일자 앞도 일자다 보니까 디지몬 어드벤처의 엔젤몬 같은 느낌이에요. 도저히 적응이 안 되는 그런 디자인이다. 후면부만 또 떼놓고 보면 나쁘지 않아요. 뭐 아이오닉에 적용하는 그런 픽셀 디자인이 이제 코나에도 다 적용이 되고 아예 현대의 아이덴티티로 간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좋은 방향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코나를 왼쪽 끝에 코나 이렇게 적지 않아요. 코나를 KONA를 딱 박아놓습니다. 저는 이렇게 현대가 디자인을 한 게 슬슬 현대 스스로도 야 우리 이 코나를 굳이 이렇게 좀 왼쪽에 조그맣게 박아놓을 필요가 있냐, 우리 현대고 우리 코나다 라고 좀 자신감을 드러내는 현대기아 엠블럼은 조금 너무 크지 않나. 최근 들어서 더 커진 것 같아요, 이 엠블럼이. 그래서 제가 후면부를 약간 총평을 하자면 강조되고 반복되어지는 문구는 소비자를 불안하게 해요. 실내로 넘어오면은 처음에 딱 들어가자마자 느껴지는 거, 이 계기판과 이 터치 디스플레이. 아이오닉 6에도 들어가고 EV6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그런 디자인이죠.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고 공간성도 뛰어나다고 생각이 듭니다. 전기차로 넘어오면서 공간의 활용도가 좀 생기잖아요. 아무리 코나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은 아니더라도 센터 터널이 있고 막 이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삭제하고 가운데 콘솔을 열어보면은 깊이감도 더 깊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제가 이전에 코나와 볼트를 고민했을 때 볼트로 넘어간 이유가 코나가 뒷자리가 말도 안 되게 좁았거든요. 한번 이번에 서울 저희가 서울 모빌리티 쇼에 간다면 한번 타보고 그때 코나의 뒷공감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사진으로 봤을 때는 뭐 색감도 그렇고 디자인을 너무 깔끔해 놔서 되게 넓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실제로 타보면 또 어쩔지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뭐 간단하게 이제 성능 재원을 살펴보면요. 일단은 뭐 유럽에서는 160kW 구동 모터를 사용을 했다고 해요. 제가 기사에서 확인한 거는 국내에 들어왔을 때는 150kW의 모터가 사용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이 있어서 이거는 한국에서 정식으로 공개를 했을 때 좀 자세히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배터리는 64.8kW, 토크는 25.5 토크까지 발휘가 된다고 하는데요. 뭐 전기차 특성상 초반에 토크가 다 치고 나가는 걸 생각을 하면은 뭐 충분한 출력인 것 같아요. 아마 지금 나와 있는 니로 EV와 거의 동일한 스펙, 동일한 옵션으로 출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아쉽게도 현대가 800V 시스템을 넣어주지는 않았어요. 뭐 당연히 현대 입장에서는 코나가 뭐 프리미엄급 전기차가 아니다 보니까 몇 가지 기술을 뺀 것 같은데 그 대신에 막 그랜저에 들어가는 뭐 주행 보조 기술이라든지 막 여러 가지 뭐 스마트 주차 보조 막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들어갔다고 해요. 현대차의 주장은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2030들이 많이 타는 사회 초년생의 차로 알려져 있지만 유럽에서는 또 시니어층들이 은퇴를 하고 또 많이 타신다고 해요. 그래서 가격을 올리고 그에 따른 이제 편의 기능들을 많이 집어넣었다라고 말을 해주시더라고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아니, 이 코나마저 사회초년생이 타는 차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떤 차를 대체 타야 되는 거죠? 예? 아반떼도 막 나이 많으신 분들도 아반떼가 자꾸 운전이 편해서 많이 타서 옵션을 많이 넣고 가격을 올렸습니다. 코나도 올렸습니다. 우리는 뭘 타라는 거죠 대체? 우리는 정령 탈 수 있는 게 경차밖에 없는가? 네, 현대차 사랑합니다. 유럽으로 날아갈 수는 없었지만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동영상들을 좀 접해서 코나를 한번 이렇게 평가를 해봤는데요.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실까요? 뭐 자세한 거는 이제 서울에서 열리는 모빌리티 쇼에서 공개를 한다고 하니까요. 그때 뭐 자세한 뭐 재원이라든지 옵션, 실내 디자인을 실물로 보면서 정말 코나는 괜찮을까? 그때 가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은카의 태상이었고요.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